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린 건데요. 재무제표 활용법입니다. 우리는 회계사가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 법인회사라거나 어떤 기업의 어떤 회계 장부를 처리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아마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는 이 정도만 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한 10분 내외의 영상이거든요. 이것만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더 많이 아시면 좋겠지만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음,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재무제표 활용법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컴플렉스 노티스 봐주시면 되고요. 네,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채권자는 뭐죠?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주주는 뭐죠? 그 기업에 직접 자기 돈을 태운 사람이죠. 그게 오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그죠? 그들에게 회사의 재무적 성과나 현재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파이낸셜 레포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포팅.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위에 보고할 때 레포팅 하잖아요. 그죠? 보고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재무제표는 사실은 한 네다섯 개 있어요. 뭐 포괄손익 계산서도 있고 뭐 자본 변동표도 있지만 그거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 세 개만 기억해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 재무상태표는 현재 자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네. 일정 기간. 보통 1년이죠. 아니면 분기. 네. 네. 영업 성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회사가 매출을 일으켰고 이익이 얼마 났고 비용을 어떻게 썼고 그다음에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재무상태표는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회계학 원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잖아요. 그냥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더 중요한 건 뭘까? 재무상태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었어. 처음 회사 사업을 시작한다고 아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물론 돈이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 거 파이낸싱이라 그래요. 파이낸싱. 이 자금 조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이 있고. 부채는 남의 돈을 가져오는 거 부채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은 내 돈을 태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재무 상태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게 부채와 자본에 나오고요. 부채는 보통 타인 자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남의 돈을 가져와서 조달하는 걸 부채. 그 다음에 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주의 돈을 가지고 주주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창업자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주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지고 가는 게 자본 조달하는 게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요 자산은 뭘까요? 영업활동을 하는 투자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우리가 뭐 하죠? 기계를 사거나 공장을 살 수도 있죠.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게 이 자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가동 생산 우리가 가동을 하죠. 생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재고자산에 쌓이죠. 재고자산 그죠? 재고자산을 가지고 물건을 팔죠. 물건을 팔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두 가지가 있죠.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 매출 채권이 되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사업하는데 현금 거래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용을 통해서 지금 팔고 우리 한 달 후에 내가 받을게 그런 게 매출 채권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얘기 끝난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파이낸싱, 자금을 조달하고, 부채는 남의 돈, 그다음에 또 자본은 내 돈, 이렇게 어떤 식으로 돈을 조달했는지가 여기에 보면은 부채와 자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냐. 만약에 기계를 샀어, 공장을 사, 그러면 이게 유형자산에 녹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죠. 영업활동, 물건을 만들면 그게 재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재고를 가지고 팔면 현금과 잠깐만요. 네, 현금과 매출채권으로 남는 거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일일이요. 재무상태표 하나, 현금, 매출채권 다 쉽지만 다른 거 다 기억할 거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안정성의 지표다. 그래서 이것만 합시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뭐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부채가 100조고 자본이 한 300조 되잖아요. 30% 정도구나. 그럼 통상적으로 30% 정도면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회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차입금을 알 수 있어요. 순차입금은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파이낸셜 레포팅에 나와 있고 하는데 되게 쉽습니다. 총 차입금에서 현금을 빼주면 돼요. 현금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총 차입금은 우리가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입금 정도, 부채 비율 정도는 알고 있자. 근데 여기서 부채와 차입금의 차이가 뭐죠? 차입금은 돈을 빌린 거고요, 남한테. 부채는 돈을 빌린 거에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매입 채무, 돈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만 아직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와 차입금의 정도는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다. 차입금은 실제로 돈을 빌린 거고, 부채는 차입금의 플러스에 내가 뭔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나중에 뭔가를 줘야 될 거,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뚱뚱그려서 부채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 끝났어요. 결국에는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처음 기업을 시작했을 때 돈을 어떻게 파이낸싱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영업활동을 하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계정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매출, 한 기업의,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성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업 성적.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인컴, 버는 거, 돈 얼마 벌었고, 유럽에서는 이제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P&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L. 버는 거, 프로핏 이익, 로스 손익.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매출, 이제 시작합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그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또 이걸 가지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 가지고 영업의 손익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자를, 보통 회사들은 이자를 내는 회사가 많지만 어떤 회사는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영업의 손익을 더하거나 마이너스, 이자 말고도 좀 있는데 기억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끝이야. 네. 자, 보세요.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요. 여기서 판매관리비는 뭐죠? 직원들 임금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또 마케팅비 이런 거, 그걸 빼면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 이자랑 이런 기타 비용을 빼거나 더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끝.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전기라이프 때문에 강조했던 거, 에비타는 좀 알고 갑시다. 에비타는 알고 가야 돼요. 왜? 우리가 글로벌 어떤 동종 기업과 비교할 때요, 세금이 다 다르고 조금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에비타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비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압시다. 영어 길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쉬운 거예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and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인데요. 그냥 영어까지 그냥 에비타가 뭐라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합친 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그냥 더한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실제 이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원래 영업이익은 감가상각이 빠진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닙니다. 왜? 유형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안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일부 비용을 조금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계를 사면 기계가 좀 더 노후화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제로가 되겠죠. 그거를 미리 회계 처리를 매년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근데 하지만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에비타는 실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지표니까 요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에비타가 보통 이렇게 재무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요. 네, 나오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성장성을 알 수 있죠. 매출 성장률을 알 수 있고 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 기준이 매출액이 나오고요. 성장률이 영업이익 성장률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수익성 지표, 그죠?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에 다 나오죠.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되고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에비타 마진은 에비타를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ROE는 여기 나오는 순이익 있잖아요. 순이익을 이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본은 아까 재무 상태표에 있죠. 그래서 요 수익성 지표 4개, 요것만 좀 기억하자. 네, 여기 다 이렇게 나오죠.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에비타 마진, 그다음에 ROE 이 정도 4개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고 아이고 10분이 넘었네. 어떡하죠? 그래도 좀 할게요. 15분 정도에 끝내겠습니다. 야, 현금 흐름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금 흐름표 이 계정 하나하나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활동이 있고 재무활동이 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진짜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업활동은 그냥 영업활동에서 나온 거야. 실제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 번 어떤 현금이 유출입을 얘기하는 거고 투자활동은 건물을 사거나 기계를 사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뭐 건물을 팔면 현금이 들어올 거고 그죠? 만약에 건물을 우리가 사면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런 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고 재무활동은 우리가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죠? 돈을 빌리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게 플러스로 들어오는 게 재무활동. 그다음 배당을 하면 돈이 나가겠죠. 이거는 또 재무활동의 마이너스다. 그냥 이런 거만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코스맥스 볼게요.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위에 파란색이 코스맥스의 영업이익입니다. 연결 영업이익. 200억 벌면서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2016년도에 한 500억 넘게 벌다가 17년도에 잠깐 내려오다가 다시 18년도에 500억 근처 가요. 그죠? 근데 영업 현금으로 어떻습니까? 아까 영업 현금으로 뭐라 그랬죠?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의 유출입이죠. 근데 연결 영업 현금 흐름은 100억대에서 움직이다가 14년도에 BEP 제로였다가 15년도에 마이너스 갔다가 16년도에 잠깐 올라갔다가 17년도 18년도에 마이너스 500억까지 빠집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재무 구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이렇게 된 이유가 회사가 물건을 잘 내다 팔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소한 연결 영업이익과 현금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근데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지금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였잖아요.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번 건데 실제 지금 이런 경우는 매출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물건을 내다 팔았는데 매출 채권은 뭐죠? 물건을 내다 팔고 당장은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거죠. 근데 매출 채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물론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좋은데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매출 채권이 정말 들어오지 못하게 판단될 수도 있죠. 그럴 때 바로 상각이라는 이슈가 돼서 갑자기 이익이 급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반대로 갔을 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 보면은 24번 화면 볼게요. 그 코스맥스의 부채 비율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때 16년 때 잠깐 줄었다가 이때 아마 증자를 해서 아마 자본금이 줄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죠? 자본이 늘어나가지고 증자해서. 근데 부채는 계속 느는 거죠. 지금 회사가 부채가 느는 건 매우 심플합니다. 근데 부채가 다른 부채도 있지만 지금 보면요, 이렇게 차입금이 늘고 있어요. 이렇게 차입금이. 네. 그러니까 현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니까 계속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한다는 거죠. 네. 매출 채권이 느니까 현금이 돌지 않는 거죠. 돈 장사는 잘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2018년도에 뭐 모든 회사의 주가가 다 좋지는 않았는데 보세요. 특히 코스메스 주가가 많이 안 좋았던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됐을 때 회사가 이제 계속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매출액이 어느 순간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한 1, 2년 지났을 때 결국엔 유상증자도 해요. 코스맥스가 2021년도에. 왜? 지금 자금이 원활하게 안 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아무튼 최악의 상황으로는 안 갔어요. 당연히 매출 채권은 엄청 삼각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정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천군 공사대금만 9.5조. 이 미천군 공사대금이 뭐죠? 이게 일종의 매출 채권입니다. 네, 매출 채권 안에 다양한 어떤 세부 계정이 있는데 이런 수주 비즈니스는요. 어떤 수주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근데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죠. 그거를 못 받은 게 미천구 공사 대금입니다. 근데 이게 9.5조가 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진짜로 돈을 못 돌려받은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 실제 공사비와 돈을 받는 거에 굉장한 미스매칭이 있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미천구 공사대금이 대부분 부실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약간 일종의 분식을 한 거예요. 미천구 공사대금을 부푸른 겁니다. 왜? 미천구 공사대금은요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매출 채권이니까. 네, 실제로 계속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분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도에 실제 한 번에 상각을 하고요. 몇 조를 상각하고 하한가를 맞습니다. 주가가 10,000원 하던 게 저 반토막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대우조선해양의 주주였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최소한 이렇게 미천구 공사대금이 느는 것만 확인해도 이런 회사는 좀 조심할 수 있겠죠.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때 제가 탐방을 계속 갈 때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재무제표를 봤어요. 이거 이렇게 많은 미천구 공사대금 어떻게 처리될 거냐. 저는 그래서 이때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우리 탁주 여러분께서 좀 확인하자. 재무제표의 개정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떤 이런 흐름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상표는 그런 어떤 자금 조달과 투자와 영업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어떤 성적표를 보는 거고, 그죠? 일정 기간에 현금흐름표는 현금이 어떻게 유출이 파는지, 근데 현금흐름표와 실제 어떤 영업이익 간에 상응하게 맞지 않는다. 그럼 좀 조심해야 되고, 매출 채권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들 조심하자. 수주산업은 미천구 공사대금 많이 들면 조심하자. 이런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요. 재무제표 이 정도 제가 오늘 얘기한 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필요한 것들 대부분 아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못 끝내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